엘리? 뉴욕은 원래 오케이. 복식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털을 깎는 면적이. 그쵸. 그래서 네. 80년대 가면은 이제 거의 끈 같은 것만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은근 야해 이런 의미 아니라 80년대의 야함은 그냥 나 야해 이런 야해잖아요. 그 김세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죠. 김세장. 그 이름 같은데. 김세장 누구 도시락 이름 같은데. 김세장이면은 모든 게 해결돼. 저건 뭐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 아티스트가 요런 것만 찾아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대요. 웃기려고 하는 건지 와. 뭐 무슨 의미가 뭐 있겠죠? 네, 센트린 블렛이라는 네. 네. 프랑스 작가인데 작가의 이렇게 아트군요. 스트릿 아트를 이렇게 한대요. 와, 유머러스 기발하다.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 다 깎았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 깎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이게 87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대요. 브라질리안 왁싱이. 진짜요?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브라질이 왜 아니고. 브라질리아니까요? 근데 그 네이밍 네이밍 자체를 딱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브라질리안 왁싱 그러면 싹 미는 거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의 87년도. 근데 87년도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뉴욕은 바로 엘리 87년도에 브라질리안 왁싱이 뉴욕에서 시작이 됐어요. 브라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털 얘기를 여기서 하겠다라고 결심이 쓴 게 그냥 난데없이 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현대의 모든 제모, 왁싱 이런 털에 관련된 것이 뉴욕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처음에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오, 87년도에 뉴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 제니아 파딜하라는 이분이 이제 브라질 분인데 여기 제이 시스터즈라고 이제 진짜 실제로 시스터예요. 근데 제이 시스터인 이유가 조셀리, 제니아, 조이스 다 제이로 이름이 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어. 와, 7 시스터스네요. 네, 얘. 더 있든가 오빠도 있고 뭐 하여간 저스틴 내가 존 알기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돌림자스나 뭐 보네. 사촌일 수도 있고 돌림이네 네. 돌림. 진짜. 그래서 이 분 중 처음부터 이렇게 제이 시스터즈라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이 제일 맏언니가 브라질 사람인데 뉴욕에 와갖고 네일샵을 네. 했대요. 네일 페디큐어 이런 거. 근데 이제 장사가 좀 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동생들.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어허.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제 브라질의 날씨 좋은 해변가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이분들이 보냈고 당연히 아하. 노출이 많은 동네였고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왁싱은 그런 형태의 제모를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었던 그게 이미 발전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께서 87년에 제이 시스터즈를 창단을 합니다. 짜네야 파디아라는 네. 분인데. 제이 브라더스하고 상관없어. 이거 내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또. 방송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제이 브라더스 얘기를 하면 어떡해. 호영 지기 블루스 호방하게 불렀네. 제가 좋아하는 브루스 밴드의 이름이고 그 형님들이 이름에 다 제이자가 들어가서 제이 브라더스였고 그렇군요. 그 형님들의 와이프분들끼리 모여서 제이 시스터즈라고. 뭐 하여간. 네. 네. 그래서 이분이 87년에 이제 시작해서 손톱하고 하다가 자매가 이거를 하는데 뭐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뽐내고 싶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털 관리를 해줬대요. 서로요. 네. 제이 네. 시스터들끼리. 네. 예, 예. 그리고 그게 이렇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약간 어떤 그냥 해줄 수 있는 네. 너 머리 좀 빗어줘 하듯이 네. 그거보단 좀 프라이빗하겠지만 근데 집 아저씨한테 잠깐 와서 밀고 가. 와갖고 바지 벗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시스터가 이렇게 모여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몸을 만질 때 이상하지 않게 만지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을 컴포트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손톱하고 발톱하고 머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벌추 중에 하나가 내 몸을 맡기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러 형제와 남매 같이 살면서 이제 그래서 쌀이 마코비치라는 분이 쥐씨 냄새가 확 나는 이름을 갖고 계시네. 네. 예. 이분은 페디큐어랑 이게 매니큐어 해주시던 자기 손님 중 한 분인데 이분한테 원래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걸 한다. 너 한번 해볼래? 꼬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분이 바로 미국의 첫 번째 브라질리안 왁싱 시술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그 왁싱샵에 이게 뭐 그게 없으니까 네. 프라이빗 해야 되잖아. 오피스 들어가고 문 잠그고 어머나. 했대요. 근데 이게 기술들이 좋아서 네. 이하고 이제 뭐 같이 해갖고 6분 만에 촥 어. 이걸 해냈대요. 네. 근데 이분이 대박. 딱 1990년도에요. 이걸 딱 하고 이 경험을 주변 친구들에게 5명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중 한 명이 엘르의 편집자였어. 야, 진짜 되려면 대박. 된다고. 그래서 이 가게가 그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57가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57가에 있는데 이 엘르 이 편집장께서 이제 왕림을 하시게 됩니다. 어머. 그 이후로 이제 8년 정도 이제 뉴욕 옵저버 이런 잡지에 사람들이 팩스 그때 사연 엽서 관제 엽서와 팩스로 보내잖아요. 경험자 사연들이 이제 넘쳐나게 돼요. 후에 이제 해봤더니, 올리듯이. 나 뭐 어쨌다 이러면서 막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쯤에 섹스 앤 더 시티 그 드라마의 그 여자 주인공이 제시카 파커가 실제로 하고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가 이거에 관한 걸로 나와요. 에피소드 전체가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제시카 파커가 이렇게 누워서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에피소드였대요. 그러니까 끝이죠.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이죠.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이제 저대로 해야 끝이죠. 된다. 그죠. 그래서 뉴욕이 패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처럼 왁싱도 이제 시작을 알렸네요. 어떻게 57가에서 와. 털이 난무했구나. 이게 고객 리스트예요. 어머. 대박. 여기 사진에서 이제 보시면 카메론 디아즈, 신디 크로포드, 케이트 윈슬렛, 린제이 로한, 나오미 캠벨, 우마 서먼, 사라 제시카 파커, 기네스 펠트로. 와. 이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다리를 쫙 벌리고 내 털을 가져가시오. 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야. 엄청난 거죠, 사실. 대박. 이 주인장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그래서 제일 일반 사람들한테 제일 크게 퍼졌던 거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아까 에디터 만나고 그 이후로 브라질에서 뭐 모델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브라질 애들이 네. 기럭지도 좋고 막 뭐 몸도 좋고 이러니까 그 모델들이 와가지고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질레트. 네, 그것처럼 이 블레이드 왁싱도 바꾸는 것처럼 한 번 잘하니까.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깎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또 값이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했고 이러니까 그럼 모델들이 와서 야 뉴욕에는 왁싱 어디 가서 하니? 왜냐면 모델들이 와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가다 보니 연예인들도 많이 왁싱하는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기네스 펠트로가 하고 나서 여기 그 사인해 주잖아요. 거기에 You changed my life 라고 기네스 펠트로가 나의 인생을 바꿨어요. To the beloved J Sisters. 제이 시스터에서 네. 시술 후 기네스 펠트로가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누가 안 가겠어? 90년대에. 90년대 기네스 펠트로는 진짜 최고죠. 애플 엄마. 와 그때는 위대한 진짜, 유산우. 네. 이 기네스 펠트로가 이렇게 뭐 한 번 먹으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였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기네스 펠트로가 깎았으면 다 가서 깎는 거죠. 그럼 뭐 저기 인생 바뀌고 나서 콜드플레이 걔랑 결혼한 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 가게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면 그 가게의 성공으로 보이지만 또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시대 배경을 같이 보면은 이 왁싱을 하고 난 사람들의 그 느낌은 자기가 켄과 바비가 된 것 같다. 네?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완벽한. 민둥민둥. 아. 근데 이게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네. 어떤 배리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이게 또 사실 그 90년대에 그 여성의 성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보수적이었던 거가 아. 이제는 당당하게 여성의 성에서도 얘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건 여자건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아, 원한다, 이렇게. 예, 예, 예.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그걸 깎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들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저 진짜 군대 때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사람 만나면 7년간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들 했었지 네. 우리 한국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 좋은 거의 상징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게 없음으로써 약간 배려가 없는 느낌이라는 둥 이러면서 이제 아까 여자들만 했잖아요. 이제 남자친구 손을 잡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깎기 시작한 너도 거죠. 배려를 없애자, 네.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야, 털깍자 이게 뭐 5,000년도부터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80년대, 90년대의 경제 상황이 고고 이코노미, 우리로 좋았지. 치면 호황기. 호황기. 네. 진짜 좋았지. 그쵸. 그때는 막 모든 것이 팽창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80년대 코카콜라 광고 보면 막 그냥 세상, 그 일본의 80년대 코카콜라 광고 보면은 그냥 희망차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친구끼리 어깨 동무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걸어가는데 막 희망차잖아요, 그냥. 그죠. 약간 미국의 그 왜 영화 보면 플레전트빌 이래가지고 맞아, 맞아. 엄마 아빠 다 일하고 풍족하고 네. 막 차 2대씩 맞아, 몰기 맞아, 시작하고 맞아. 막 그때가 80년대. 네. 뉴욕에서 막 그렇죠. 횡단보도 딱 불 밖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것만 봐도 막 희망차죠. 아, 그렇지, 그렇지. 출근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가고 이런 그게 넘쳐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때 사실은 스파하고 네일 살롱도 이때 퍼지기 시작했고 이게 기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이 뭐라 그러지? 깔끔한 병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사람들 절벽증. 돈이 넘쳐나니까 이런 거에 투자할 돈도 많고 그렇게 깨끗하게 막 지랄 떠는 거. 네네네. 이게 또 약간 있어 보임에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이유 막 이런 거. 맞아. 이유 이거 나오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 무슨 여배우 누구가 뭐 결벽증이래더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막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사회 문제로 에이즈가 등장했고 성병들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털 민다고 에이즈 안 걸리겠어요? 그치.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죠. 어쩐지 깨끗해야 될 것만 같고 그걸 싹 밀어버리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냥 눈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다양한 개방되는 성문화와 함께 따라갔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당시에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야동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 야동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또 이제 깔끔하게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이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요. 물론 제일 큰 거는 패션인데 패션 중에서도 수영복이 끝까지 올렸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리가 길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제거해야죠.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8, 90년대 이런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제이 시스터즈는
떼돈을 이렇게 번. 떼돈을 벌었고 요 제이 시스터즈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 있구나. 여기에요. 요 완전- 바로 윗블럭이 애플 스토어. 그치. 아, 그치. 예, 예. 그 아래 지나간 것 블록인데. 같아. 와, 여기 완전 부촌. 여기를 이제 또 이 거리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저기 루이비통 있는 거기 그렇죠. 핍스 에비뉴. 아하, 거기구나. 그러니까 이 거리가 아하. 이 거리가 지금 보시면 핍스 에비뉴 그 명품가들. 입구에 비통이 있고요. 요 길에 티파니 있고 나이키 매장이잖아요. 생 로랑 있고 데이빗 열만 있고. 예. 요 데이빌 열만이 있는 건물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건물이 제이 시스터즈 거 아닐까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데이빗 요만이 렌트를 내는 거야. 그니까. 제이 시스터. 와, 세다, 세. 세다. 여기구나. 알고 봤더니 루이비통도 진짜. 그렇게 이제 뭐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브라질리안 왁싱이라는 단어를 트레이드마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국가명 때문에. 너무 그런 건가? 일반적인 거, 뭐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음. 뒤늦게 요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컴피리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겠지. 그쵸. 심지어 아. 덜 아픈 컴피티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밀리기 시작했고 방금 보신 것처럼 빗동이 뭐니 여기에 렌트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쵸. 그 주변에 막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되게 힘들어졌대요. 지금도 영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게 그 뭐지 리뷰가 23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57간데. 뭐 이게 다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냥 근근히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체인을 만들거나. 자기네가 이거를 딱 음. 어떤 뭐 특허를 받든 어떤 기술적인 걸 하든 자기네 이름을 그걸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든 그런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것만 기네스 계속 펠트로한테 해주던 거를 그대로. 그대로 지금 20년, 30년이 돼서도 그냥 그래서 털 역사로서의 어떤 중요한 랜드마크이긴 하나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지금도 가면 그 벽에 그 스타들 이렇게 쌓인 그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기네스 펠트로에게 받았던 손길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예약하고 가보셔도 되겠지만 뭐 그게 뭐 지금에서는 그렇게 큰 적은 그쵸. 아니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냐면 책을 쓰셨는데 책의 서문을 바네사 윌리엄스가 썼어요. 미스 아메리카 출신인 바네사. 그때 당시 바네사 90년대 윌리엄스면은 앨범도 그렇고 그럼 대단했죠. 근데 뭐 내용이 근데 무슨 저 내용이 뭔가 해서 뭐 이 책을 사볼 수는 없고 근데 뭐 이게 또 이분이 입담이 되게 좋으셨대요. 근데 그 입담이 이제 미용에 가는 얘기 네. 그 이제 그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손님하고 그렇죠. 뭐 미용 팁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렇게 잠자리에 관한 팁을 이렇게 잘 전수를 해주셨다고. 와우. 이게 또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을 프라이빗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고객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가 Change My Life 그게 그 소리군요. 그렇게 인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근데 결국엔 이혼하지 않았나? 그 콜드플레이. 자주 여길 안 왔나 보네.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데 놓쳤나 바빠서 보죠. 바빠서 바빠서. 아하. 그리고 또 이분이 보시면 심지어 아까 보신 그 책이 나왔다라는 기사에 사진이 이 기네스 펠트로.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죠. 기네스 펠트로의 비키니 왁서가 책을 집필하였다가 기사고 해놓고. 기사의 사진은 기네스 펠트로가 올라가 있어. 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이집트의 왕의 뭐 그 머리를 따라다니면서 네네네. 깎던 바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 부의 상징인 거죠. 당시로이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거 솔직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누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렇죠. 어? 싸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도. 네. 음. 이런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결론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도 이걸 발표하기 전에 혹시 내가 가서 경험을 해보고 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했지만
요즘은 왁싱이 대략 한 얼마 정도 하나요? 모르지. 야, 네, 히스토리는 조사해봤는데 가격. 시세는 조사를 못 해봤네요. 어떻게 대략.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앞에부터 그래서 이렇게 뒤에까지 다? 뒤에까지 다 하는 건 온몸. 네? 온몸인 거죠. 아니요, 아래 아랫부분만. 브레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뒤 엉덩이 쪽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거가 브라질리언이라고 하고 그게 한 60불 60불. 더 하죠. 저기 그 제이시 스터드가 75불이래요. 뭐 그 정도예요. 60. 그러면 뭐 70 팁까지 불에서 하면은 뭐 90불, 100불 하겠네요. 그다음에 앞에 부분만 하는 거는 한 뭐 60불대, 55불, 60불대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할 거면 다 밀지. 근데 아까 저는 6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6분 안에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해봤지만 그래도 바르고 붙이고 띄고 해야 되잖아. 앞에만 했나 보지. 아 그런가? 아니면은 그 시스터 6명, 시스터 6명이 7명이 딱 붙어가지고 핀셋으로 팍팍팍팍 해가지고. 어쨌건 근데 6분이든 한 10분 내에 그 사람 어쨌건 100불 가까이를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들은 그 너티 나인티즈라고 뭐지? 발랑까진 90년대? 네. 라고 책 부분에서 털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부분 요약해가지고 베니티 페어에서 요약한 부분을 봤는데 혹시 털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 기왕 왁싱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남겨놓고 미는 것을 트라이앵글 비키니 라인 베이직 비키니 왁스라고 하는데 그 아메리칸 왁싱이라고 주문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 남겨놓고 앞에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역삼각형. 역삼각형. 아, 맞아. 역삼각형. 그리고 프렌치가 랜딩 스트립이라고 프렌치 왁싱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랜딩 스트립. 길게 이렇게 남겨놓고 싹 밀어버린대요. 그 랜딩 스트립이라고 그러면 왜 활주로 근데 랜딩 스트립을 검색하면 활주로가 안 나와요. 진짜요? 그 깎아놓은 거 그것만 나와. 지금 다 검색하고 계시죠? 다 알아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랜딩 스트립을 치면 이것만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브라질리안 왁싱은 뭐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민둥산. 안 남기는 거. 헐리우드 왁싱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쓰는 가발을 윅이라고 하죠. 윅이라고 하죠. 근데 싹 밀어놓고 또 허전하니까 거기다 씌우는 가발이 있대요. 그걸 멀킨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orthodox가 쓰는 게 멀킨인가요? 아니요. 윅이 왁싱하고 있고, 왁싱을 한 후에 아래를? 예. 그런 게 왜? 있어? 씌우는 가발이 있대요. 진짜? 왜? 나 이거 정말 처음 들어봐. 여기 지금 Y자 위에 얹혀져 있잖아요. 그게 왜지? 왜 굳이 그걸 다 아프게 밀고 거기다 멀킨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있구나. 그건 저도 이유는 오. 모르겠지만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로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쉐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별, 하트, 뭐 고양이,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 분장할 때 코수염 붙이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예를 거기다가. 들면은 이제 싹 밀고 뭐 특별한 날에 핑크 하트. 발렌타인스데이 빨간 이럴 별. 때. 아니면 그런 더 거. 자극적이려면 뭐 뻑큐 손가락. 더 웃기게 하려면 보니까 트럼프 얼굴. 남편이 너무 덤빌 때 그런 거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겠군요. 그걸로 마이킹 하면. 그런 게 있구나. 뭐 이것까지 한 거는 제가 뭐 이제 역사도 좋고 뭐 뉴욕 그것도 있으니까 이제 남들 모르는 거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자. 네. 자코는 여기까지 간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자. 멀킨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제 쭉쭉 미는 게 우리의 어떤 요즘의 그런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99년도에 줄리아 로버츠가 그 노팅힐 시사회. 프리미어 때 이런 장면이 연출됐대요. 겨털이 노출되는 장면이.
근데 이때 신문 기사에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들한테 어떤 여성성을 강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많이 기사가 되고 이후로부터도 사실 겨드랑이 털, 그러니까 다른 털은 심지어 뭐 다리털, 뭐 왁싱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겨털을 하는 것도 겨털을 미는 것도 그 코르셋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죠. 네, 왜 남자는 안 미는데 여자는 미냐 이러면서 물론 요즘은 남자도 미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상징이 됐어요. 이걸 안 미는 게.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이렇게 했는데 또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줄리아 로버츠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날 이거 옷이랑 이 코디랑 이게 안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깊은 뜻은 없었다라고 나중에 하는데 모르죠 뭐 또 어떤 사연이었는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실수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나름 줄리아 로버츠 정도면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죠. 나중에 그런 걸로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되게 싫으니까 이슈 되기 핑계댄 게 싫어서. 아닐까. 그런 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너무 코르셋으로 작용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털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에 마지막. 급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을 밝히며. 그렇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털이 너무 보고 안 재밌었어요. 나오고 털의 역사. 네. 뭐 당연히 아니고. 그렇구나. 근데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가 좋고 뭐가 안 그죠, 좋고 이런 건 그죠. 당연히 아니고, 네, 그냥 자기 본인이 생각했을 때 편한 대로. 네. 저렇게 하는 것도 진짜 부지런해야.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 네. 진짜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 부지런하고 일단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부의 상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요. 돈이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거기다 미국은 막 이렇게 팁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전화해서 약속 잡아야 되고. 근데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짐 가서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죠, 저렇게 그렇죠. 관리받고 하는 거 당연히 써야 되는 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그렇게 관리 받고 나면 또 약간 뭔가 이렇게 기분이가 좋잖아요. 기분 좋죠. 그죠, 뭔가 기분이가 이렇게 내가 좋죠. 대우받는 맞아, 느낌. 맞아. 네,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털에 관해서 뭐 털 거 있으시면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뭐 어디에서나 유튜브나 뭐 팟빵이나 함께 털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예요. 오늘의 우리의 사는 모양은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래서 전에 한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와중에 뉴욕에 관련된 것들. 그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하지는 않지만 또 관심이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알려드리면 좋겠고요. 네.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네, 있죠. 뭐요? 그거 자코너로 하나 또 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오늘 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털이 뭐가 말고 또 이제 털사주, 털로 사람을 구분하는 그 파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털에 대한 것들이 마치 우리가 그 웨딩 링, 다이아몬드 링 받을 때 드비얼스에서 그거를 꼭 마치 마케팅으로 만든 것처럼 이 털에 대한 개념도 많이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더 좀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뉴욕이랑은 진짜 뗄 수 없는 주제였던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브라질리안 왁싱이라는 그것 자체가 뉴욕에서 시작했다는 게 처음 알았어. 너무 신기하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코님.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가는 토키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고요. 털털한 니자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털털하네. 엘리? 뉴욕은 원래 토케.